종합소득세는 부가세보다 소명용 증빙도 빼지니까 범위가 넓죠. 뺄 수 있는 게 뭐 많죠. 인건비도 빼지고 형태가 중요한 거다. 뭐 많이 뺄 수 있다. 그것만 해서 빼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부가세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부가세는 신고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과세 유형이 중요하다. 내가 간이가센지 일반가센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종합소득세는 뭐가 중요하냐면 장부 유형이 중요해요. 종합소득세는 내가 간이가센지 일반가센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과세 유형은 부가세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라고. 종합소득세는 과세 유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월달 되면 종합소득세 질문이 애국 들어오죠. 저한테 카톡으로. 저는 간이과세자인데요 라면서 안타깝죠. 종합소득세는 과세 유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왜 밝히냐고. 간이가센지 일반가센지. 하나,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순간 이 사람은 참 모르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반대로 부가세 질문은 아니죠. 제가 일반 같은데 제가 관이 같은 데라고 시작을 하고 질문을 줘야 돼요. 그 질문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세무상식을 딱 알아본다. 저도 아는데 세무사들 모를 것 같아요. 5월달 돼서 종합소득세 이제 뭐 상담받으러 세무사 사무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제가 관이 갔어.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이미 아이고 호구네. 바로 판단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네 이 사람. 종합소득세는 과세 유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부 유형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요거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감변장부 대상자와 복식 부기 의무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내 장부 유형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겠지.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요거는 이제 수익금액 기준으로, 수익금액 말인 거 알죠? 수익금액 기준으로 음식점 같으면요 1억 5천이에요. 기준선이 1억 5천이 넘어가면 복식, 1억 5천 밑으로 가면 감편장부. 예를 들어 내가 미용실이야. 그럼 이게 7,500으로 바뀌어. 업종에 따라서 금액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제일 많으니까 예를 들면 1억 5천 미만일 경우에는 나는 감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편장부를 써라 이 소리예요. 근데 1억 5천이 넘어갔어. 그러면 내 장부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라 이 소리예요.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장부를 써라죠. 그러면 얘를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써. 증빙도 증빙이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 그럼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 간편장부는요 가계부예요. 몇 월 며칠 얼마를 벌었고 몇 월 며칠 뭘 샀고 그거를 그냥 날짜별로 이렇게 금액하고 적는 거예요. 그게 간편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좀 어려워요. 하변 대변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적어야 해요. 회계 지식이 조금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회계사무실 언제부터 그래야 돼요? 그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다. 기장료 줄 만큼 기장료 좀 줘도 어차피 내가 회계 지식이 있으면 또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너가 직접 복식부기장부 적으면 돼. 근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무실 언제부터 거래해야 될까요에 대한 답은 요 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회계사무실을 언제 거래하는 게 제일 많냐면요 첫 세금 신고를 해요. 회계사무실을 덥석 거래해요. 오늘 맛배기를 조금 얘기해드리고 다음 강의 때 간이과세로 시작해서 2년 동안 회계사무실 거래할 필요 없다라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실무적으로 도움 되겠죠. 1년이면 200만 원이고 다음 강의만 내용을 잘 이해하면 400만 원 버는 거죠. 2년 동안은 회계사무실을 거래 안 해도 된다. 이런 강의를 할 건데 종합소득세는 장부 유형이 중요하다.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개로 나뉜다.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시장에 나물 파는 할머니가 장부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계부지만 그 할머니가 한글도 모르는 까막눈인데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었다. 그게 추계신고라고. 추정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추계신고라고 해요. 뭘 계산할까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추정하여 계산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추정하여 계산해 준다는데 증빙이 필요해? 추정하여 계산해 준다는데 증빙이 필요해?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줄 알아요. 이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걸 음식점은요 대략 90% 정도를 빼요. 대략 경비를 단순 경비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략 그러면 내가 수익 금액이 1억 원이었어. 근데 내가 추계 신고가 가능해. 근데 내가 채무상식이 없어서 증빙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몰라. 장부 왜 적어? 안 적었어. 위험한 사람인데 이변인데 이게 90%를 인정을 해줘. 그러면 1억에 90%가 얼마죠? 9천만 원이 경비로 인정해 끝내주죠. 근데 아무나 안 해주죠. 아까 여기 1억 5천이었죠. 4,800인가? 자,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아무나 안 해줘요. 아무나 해주면 시장에 나무 파는 할머니 수익 금액 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거든요. 다 해주면 참 좋을 건데. 그렇죠.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게요. 정확한 금액은. 그러니까 추계신고란 개념만 알자는 거죠. 요거는 다음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까먹을 아무나 한 명이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2년 동안 세무대리인 비용 안 줘도 된다는데 라고 하면 제가 귀신같이 알아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